여기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진 150억 원. 다른 하나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받은 5만 원. 150억 통장을 쥐었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진 않았는데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배신하며 얻었던 150억은 1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국밥집 설거지와 청소로 번 5만 원은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벼락부자에서 노숙자로 그리고 다시 빗자루 든 CEO가 되기까지 박철민 씨가 깨달은 진짜 돈의 무게를 공개합니다. 운명이란 놈은 참 짓궂기도 하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으니까요. 여기 박철민 씨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50번째 생일날 밤이었어요. 케이크 하나 없는 초라한 밥상 앞에서 철민 씨는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서는 로또 추첨 방송이 한창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철민 씨의 귓가에 웅웅거립니다.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그게 철민 씨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는 7번입니다. 철민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 7. 맞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겠죠. 다음은 13번, 24번, 31번. 하나씩 숫자가 불릴 때마다 철민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낡은 소파 가죽을 쥐어짜듯 잡은 손에 핏대가 섭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볼 겨를도 없습니다. 마지막 공이 굴러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철민 씨의 세상은 정지했습니다. 마지막 번호는 45번입니다. 1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6개의 숫자, 그 모든 것이 철민 씨의 손안에 든 종이와 일치했습니다. 15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내가 평생 쥐꼬리 월급에 벌벌 떨던 내가 150억의 주인이란 말이야? 하하하. 미쳤어. 세상이 미친 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철민 씨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지만 철민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칠 뿐이었죠. 여보, 애들아,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은 끝이야. 끝이라고. 다음 날 아침 철민 씨의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구름 위를 걷는다면 딱 이런 모습일까요? 20년을 근속한 회사지만 오늘은 출근길 공기부터 다릅니다. 사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저 당당한 태도 좀 보십시오. 평소라면 고개를 조아리고 결제 서류를 내밀었겠지만 지금 철민 씨의 손에 들린 건 사직서입니다. 부장님, 아니 김 부장. 나 그만둡니다. 이깟 회사,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거든요. 사직서를 김 부장의 면전에 휙 날려버리는 철민 씨. 김 부장의 벙찐 표정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 철민 씨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내려올 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박철민이 아닙니다. 오만함이 가득 차오른 낯선 사내의 눈빛이죠. 그래, 굽신거리는 박 과장은 죽었어. 이제부터는 회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거야. 누가 날 무시해? 돈이 곧 권력이고 인격인데. 그 길로 철민 씨는 강남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일 비싼 아파트, 그것도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죠. 전망 좋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철민 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하찮게 보였겠죠. 계약금? 문제 없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0이 무려 9개나 찍혀 있으니까요. 백화점 명품관을 휩쓸고 다니는 모습은 또 어떻고요. 가격표도 안 보고 오시며 굳으며 마구잡이로 쓸어 담습니다. 점원들이 굽신거리며 따라다니는 그 모양새에 철민 씨는 취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려보지만 철민 씨의 귀에는 그저 배부른 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돈이 생겼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적금도 들고 노후 준비도 하고. 아, 시끄러워. 당신은 그놈의 궁상 좀 그만 떨 수 없어? 이제 우린 클래스가 다르다고. 돈 쓰라고 번 거지. 모셔두라고 벌었어? 철민 씨는 아내의 걱정 어린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돈이 오히려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걸 그는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서 철민 씨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지난 50년 고생을 날려버리는 축포처럼 느껴졌겠죠.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철민 씨는 건배를 제의합니다. 허공을 향해서요. 보라지,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50년 동안 쥐꼬리만한 월급에 굽신거리던 박철민은 죽었어. 이제 내가 왕이다. 내 발 아래 엎드리지 않을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창밖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철민 씨의 욕망도 그 불빛만큼이나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꽃은 화려할수록 더 빨리 사그라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재는 생각보다 더 시커멓고 지저분하게 남는다는 것을요. 철민 씨가 들이키는 저 달콤한 샴페인이 머지않아 쓰디쓴 독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이제 철민 씨의 손에 들린 150억이라는 횃불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태워버리는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 불나방들이 벌써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돈 냄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는지 철민 씨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으니까요. 박 회장님 계십니까? 저 고등학교 동창 최식입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창 녀석이 양손 가득 비싼 양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칭 금융투자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심지어 먼 친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줄을 섰죠. 철민 씨는 그들이 귀찮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눈치입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철민 씨 앞에는 빳빳한 사업 계획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사내, 스스로를 투자계의 미다스, 손이라 칭하는 김 대표가 철민 씨의 혼을 쏙 빼놓고 있군요. 회장님, 이건 일반 개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저희 VIP 클럽 회원님들께만 특별히 오픈하는 겁니다. 수익률? 최소 300% 보장합니다. 김 대표의 화려한 언변에 철민 씨의 귀가 팔랑거립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졌겠죠. 철민 씨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습니다. 300%라.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내가 워낙 촉이 좋아서 말이야. 딱 보면 알거든. 이게 대박인지 쪽박인지.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해. 예전엔 쳐다도 안 보던 고급 정보들이 제 발로 들어오잖아. 150억을 은행에만 묵혀두는 건 바보짓이지. 500억, 아니 1000억으로 불려서 진짜 재벌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아내 미연 씨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집안 꼴도 마음에 안 들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죠. 미연 씨는 조심스럽게 철민 씨의 옷소매를 잡아당깁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철민 씨는 김 대표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인상을 확 찌푸립니다. 안방으로 끌려 들어온 철민 씨가 먼저 소리를 빽 지르네요. 당신 미쳤어? 귀한 손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저 사람들 다 사기꾼 같아 보여요. 당신 돈 보고 몰려든 거라고요. 300% 수익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우리 조용히 살면 안 돼요? 아내의 간절한 호소에도 철민 씨의 귀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노려보는 그의 눈에 경멸이 서립니다. 이 여자가 정말 당신이 그러니까 평생 구질구질하게 산 거야. 사기꾼? 내 눈엔 나를 도와줄 귀인들로 보이는데 당신 눈엔 내가 아직도 쥐꼬리 월급쟁이로 보이지? 나 박철민이야. 150억 자산가라고. 내 돈 내가 굴리겠다는데 왜 참견이야. 재수없게. 철민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미연 씨는 주저앉아 소리 죽여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철민 씨와 김 대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박 회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80억 투자 결정,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날 이후 철민 씨의 집은 매일 밤이 파티였습니다. 고급 뷔페 음식이 차려지고 이름 모를 술들이 넘쳐났죠.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철민 씨는 자신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거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학생인 딸 지은이가 집에 들어오다 현관 가득한 남자 구두들을 보고 멈칫합니다.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찬 거실. 벌거벗게 달아오른 얼굴로 낯선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지은이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이 무슨 술집이야?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철민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뭐, 이 녀석이 어디서 아비한테 눈을 부라려.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는데. 다 내가 번 돈으로 공부하고 옷 사입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호강 시켜달래? 난 예전에 아빠가 더 좋았어. 돈 좀 생겼다고 사람. 무시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빠 진짜 최악이야. 뭐야?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철민 씨는 마시던 와인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가족의 마지막 끈도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철민 씨. 집안이 묘하게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는 밥상 대신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보, 더는 못 견디겠어. 당신 눈엔 이제 돈밖에 안 보이나 봐.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요.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게. 제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줘. 쪽지를 읽는 철민 씨의 입가에 픽 하고 비웃음이 스칩니다. 갈 테면 가라지. 누가 붙잡을 줄 알고. 오히려 잘 됐어. 걸리적거리는 혹들이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 내 세상이네. 돈만 있으면 여자가 없겠어. 자식이 없겠어? 그래,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내 돈 보고 꼬리치는 거 다 알지만 상관없어. 내가 즐기면 그만이니까. 가족, 친구, 다 돈 없을 때나 필요한 위로품일 뿐이야. 철민 씨는 구겨진 쪽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다시 전화기를 듭니다. 김 대표? 나야.
어제 말한 그 코인 투자건 말이야. 내가 40억 더 넣을게. 그래, 오늘 저녁에 룸 하나 잡아놔. 아주 비싸고 좋은 데로. 텅 빈 펜트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혼자 남은 철민 씨는 외로움 대신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지금 그가 잡고 있는 황금 가면 쓴 사람들의 손이 그를 저 깊은 낭떠러지로 끌고 갈 악마의 손길이라는 것을요.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네요. 철민 씨의 통장 잔고가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샴페인에 취한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축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느림보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지만 불행은 왜 항상 치타처럼 순식간에 덮쳐오는 걸까요? 1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철민 씨의 화려했던 성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던 철민 씨의 손이 멈춥니다.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우네요. 속보입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바이오 기업 HK 바이오의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투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철민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HK 바이오. 바로 그 김 대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붓게 만든 그 회사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아냐, 아닐 거야. 김 대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형님 동생 하던 사이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래, 뉴스 오보일 수도 있잖아. 철민 씨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서성입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죠. 현관문이 쾅쾅 울리더니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철민 씨가 소리쳐보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철민 씨 얼굴 앞에 들이미네요. 박철민 씨 되시죠? 여기 보증서 신 거 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습니다. 보증이라니요? 난 그런 거 선 적 없는데. 어허, 이 양반이. 여기 인감도장 딱 찍혀 있구만. 당신 친구 최식이가 당신 인감 빌려서 쓴 사채가 원금만 20억이야. 이자까지 하면 쯧쯧 집 팔아도 모자라겠는데? 철민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몇 달 전 술에 취해 동창 최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서류를 내밀었을 때 호기롭게 도장을 내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친구끼리 뭘 꼼꼼하게 봐. 그냥 찍어. 하며 웃어넘겼던 그 순간이 이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이 사기꾼 놈들. 최식이 그놈 어디 갔어? 당장 잡아와. 최식 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뜬 지 오래고 당신이 대신 갚아야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때부터 철민 씨의 집에는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와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철민 씨가 아끼던 명품 오디오에도 이태리제 가죽 소파에도 심지어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롱에도 흉물스러운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철민 씨가 악을 쓰며 집행관의 팔을 붙잡아 보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밀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1년 전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그 거실 바닥에서 이제 그는 짓밟힌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꿈이지? 제발 꿈이라고 해줘. 어제까지만 해도 난 150억 부자였어.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내가 가리키는 곳이 곧 길이었는데 왜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거야? 왜? 결국 철민 씨는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걸친 채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마치 철민 씨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텅 빈 복도, 센서 등이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철민 씨를 감쌉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150억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년. 하지만 그가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며칠 수염을 깎지 않아 까칠한 얼굴. 1년 전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늙고 초라해진 늙은이가 서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거리.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는 불빛 아래 숨죽여야 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피합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찌든 노숙자로 보였겠죠. 철민 씨는 갈 곳을 잃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던 날 밤처럼 별은 무심하게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하. 철민 씨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려한 빌딩 숲을 빠져나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지며 마치 넌 이제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철민 씨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절망뿐입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배신하고 돈도 사라진 이 처참한 상황에서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 멀리 한강 다리의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철민 씨를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서울의 밤은 화려하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는 더욱 짙고 차갑습니다. 여기 3개월째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떡진 머리에 검댕이 묻은 얼굴, 악취. 나는 점퍼를 걸친 이 사람이 불과 1년 전 강남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던 박철민 씨라면 믿어주시나요?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철민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포대교 위를 걷고 있습니다. 다리 난간에는 밥은 먹었니? 많이 힘들었지? 그 같은 위로의 문구들이 적혀 있네요. 하지만 철민 씨의 눈에는 그 문구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낙서처럼 보입니다. 밥 먹었냐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놈한테 밥 타령이야? 세상이 아주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힘들었냐고? 그래, 힘들어서 죽으러 왔다. 속이 시원하냐? 철민 씨는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 아래로 검푸른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아 오싹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차가운 어둠이 지금의 고통을 끝내줄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겠죠.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다 달아빠진 라이터 하나와 구겨진 가족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 철민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려다 이내 구겨서 강물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런 못난 가장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떼국물과 섞입니다. 철민 씨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낡은 운동화가 주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것 같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찌릅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난간 위에 올라선 철민 씨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의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불빛들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그래, 딱 눈 한 번 감으면 끝나는 거야.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도, 배고픔도, 쪽팔림도 다 끝나는 거야. 철민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찰나, 이런 미친놈을 봤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 철민 씨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짐승 같은 악력입니다. 철민 씨의 몸이 허공에서 뒤로 획 젖혀지더니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크어!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철민 씨는 바닥을 굴렀습니다. 살려달라는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겠죠.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누구야? 왜 남의 일에 상관이야? 죽게 내버려둬. 철민 씨가 고개를 들어 소리친 곳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한 송 노인입니다. 그는 철민 씨를 내려다보며 혀를 찹니다. 죽을 힘은 있고 살 힘은 없어? 이 멍청한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벗어나? 냄새나게. 당신이 뭘 알아? 내 인생 망가진 거 당신이 책임질 거야? 빚이 얼만지나 알아? 어차피 살아봤자 지옥이라고. 철민 씨는 악을 쓰며 송 노인에게 달려들었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뚜껑 같은 손으로 철민 씨의 멱살을 잡고 번쩍 일으켜 세웁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입니다. 지옥? 여기가 지옥 같냐? 진짜 지옥 맛을 못 봤구만. 닥치고 따라와. 이거 나. 안 가. 난 여기서 끝낼 거라고. 잔말 말고 따라와. 죽으려면 밥이나 배불리 처먹고 죽던가. 귀신도 배가 불러야 저승길 가는 법이야. 송노인은 반항하는 철민 씨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리어카 쪽으로 데려갑니다. 리어카에는 다 식어빠진 시래기국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철민 씨는 버티려 안간힘을 쓰지만 며칠을 굶은 그가 평생 막노동으로 장근육이 단련된 송노인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영감은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냥 좀 놔두지. 죽는 것도 참 더럽게 힘드네. 근데 이 국냄새 왜 이렇게 구수하지? 미치겠네. 죽기 직전에도 배가 고픈 내가 짐승 새끼지 사람 새끼냐?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두 남자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살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 과연 송 노인은 철민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철민 씨가 그토록 원하던 끝 대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송 노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마포의 허름한 뒷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뒤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고 좁은 골목이었죠. 송간의 장터국밥이라는 간판은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글씨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네요. 들어가. 송 노인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철민 씨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훈훈한 열기와 함께 진한 사골 육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밖에서 꽁꽁 얼었던 몸이 갑자기 녹아서일까요? 철민 씨는 핑 도는 현기증에 비틀거립니다.
가게 안은 새벽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펄펄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철민 씨의 코를 찌릅니다. 사흘을 굶은 철민 씨의 위장이 요동을 칩니다.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철민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부끄러워 죽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꼴이야. 거짓골을 하고 남의 식당에 들어와서 백고동이나 울리고 도망치고 싶다. 철민 씨가 쭈뼛거리며 나가려 하자 송 노인이 소뚜껑 같은 손으로 철민 씨의 어깨를 짓누르며 구석 테이블에 앉힙니다. 어디 가려고? 밥값도 안 하고 도망가게? 앉아. 송 노인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가득 국밥을 퍼 담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숭덩숭덩 썬 고기와 파가 듬뿍 올라가 있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이 철민 씨 앞에 쾅 하고 놓입니다. 먹어. 남기면 죽을 줄 알아. 철민 씨는 국밥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얼었던 눈썹과 속눈썹이 녹아내립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을 떨고 있는데 송 노인이 숟가락을 쥐어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안 먹어? 내가 입 벌려서 떠먹여줘?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술에 닿는 뜨거운 국물의 감촉. 호로록 소리와 함께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식도부터 위장까지 짜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멈춰있던 장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느낌이었겠죠. 따뜻하다. 아니, 뜨겁다. 뱃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 국물 한 모금이 뭐라고 죽으려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처음엔 조심스럽게 떠먹던 철민 씨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뚝배기에 코를 박고 마시다시피 국밥을 퍼넣습니다. 뜨거운 고기 덩어리를 씹지도 않고 삼키며 깍두기를 손으로 집어 우적우적 씹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짐승 같은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먹던 철민 씨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맑은 국물 위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눈물. 한 방울로 시작된 눈물은 이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밥을 씹는지 울음을 삼키는지 모를 정도로 철민 씨는 끄끄거리며 오열합니다. 으흐흑, 흑흑. 150억을 날렸을 때도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입니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이 뜨거운 국밥이 너무나 고마워서 철민 씨는 아이처럼 소리내어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국밥을 먹는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송 노인은 카운터에 앉아 무심한 척 신문을 보고 있지만 곁눈질로 철민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언뜻 물기가 서리는 것 같네요. 아마 송 노인도 알았을 겁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운 위로의 맛을요. 어느새 뚝배기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철민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빈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배가 부르니 그제야 이성이 돌아오는 듯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철민 씨에게 송 노인이 다가옵니다. 다 먹었냐? 네,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세상에 공짜 밥이 어디 있어? 밥값은 해야지. 철민 씨가 당황하며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이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누가 돈 달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송 노인은 주방 구석에서 분홍색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져줍니다. 철민 씨의 발치에 툭 떨어진 고무장갑.
저기 쌓인 설거지 다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해놔. 국밥 한 그릇값 10,000원이다. 시급으로 치면 꽤 쳐주는 거니까 잔말 말고 해. 철민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무장갑을 집어듭니다. 평생 펜만 잡던 손, 로또 당첨 후엔 골프채나 잡던 그 손에 촌스러운 고무장갑이 들려 있습니다. 왜? 못하겠냐?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한강물에 뛰어들던가. 밥값 떼먹고 도망친 놈으로 뉴스에 나오고 싶으면. 송노인의 호통에 철민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철민 씨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 역한 냄새가 올라오지만 철민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수세미를 듭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죽을 용기로 설거지 하나 못하겠어? 박철민, 너는 이제 회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야. 그냥 국밥집 설거지꾼이다. 밥값은 해야지. 해야 하고 말고. 철민 씨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송노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띱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거지 몇 번 했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평생을 요령 피우며 살아온 철민 씨에게 이 고된 노동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철민 씨는 송노인의 혹독한 조련을 견뎌내고 진짜 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칠 못 가 고무장갑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릴까요? 주방 안쪽에서 아이고 허리야 하는 철민 씨의 비명이 들려오는데 송노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묵묵히 내일 쓸 깍두기 물을 썰고 있네요. 이 기묘한 동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요? 좁고 습한 주방. 한 구석, 철민 씨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설거지 에베레스트가 솟아 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합니다. 밥풀이 말라붙은 뚝배기, 벌겋게 고추기름이 뜬 접시들, 깍두기 국물이 튄 물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허리야. 내 팔. 철민 씨가 허리를 두드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고작 3시간 지났는데 평생 안 쓰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양입니다. 고무장갑 속 손가락은 퉁퉁 불어 감각이 없고 독한 세제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어이 신입, 그릇에 기름기 그대로잖아. 다시 해. 송노인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철민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뚝배기를 다시 집어듭니다. 아니,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거품 칠다 했는데. 이놈아, 내가 먹는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대충 물만 묻히면 그게 설거지냐? 똥 닦다 만 거랑 뭐가 달라. 뽀득 소리 날 때까지 문지르란 말이야. 송노인이 국자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자 철민 씨는 입을 삐죽거리며 수세미질을 다시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하고 있겠죠. 아오, 저 꼬장꼬장한 영감탱이.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죄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왕년엔 150억 자산가였는데 고작 뚝배기 기름때 따위에 쩔쩔매다니. 인생 참 더럽게 꼬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전쟁터는 더 치열해집니다. 밀려드는 손님들의 주문 소리, 송노인의 고함 소리,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철민 씨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닦고 헹구고 쌓고 땀이 비오듯 흘러 눈을 찌르지만 닦을 손조차 없습니다. 야 3번 테이블 깍두기 리필, 5번 테이블 치워. 뭐해 안 뛰고. 갑니다. 가요.
철민 씨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팽이처럼 돕니다. 손님이 먹다 남긴 국물에 손이 젖고 누군가 흘린 밥알을 밟아 미끄러질 뻔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더럽다고 질색하며 피했을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장사까지 끝나자 철민 씨는 걸레처럼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장장 12시간의 중노동. 손발이 후들거리고 입에서는 단내가 납니다. 일어나. 마감 청소해야지. 악마 같은 송 노인의 목소리입니다. 철민 씨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빗자루를 듭니다. 가게 바닥을 쓸고 닦고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비우고 나서야 송 노인은 됐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철민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때 송 노인이 무심하게 철민 씨 앞에 무언가를 툭 던집니다. 받아라. 철민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오늘 일당이다. 밥값 10,000원 빼고 5만 원.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집어듭니다. 5만 원. 로또 당첨되었을 땐 팁으로도 안 주던 푼돈입니다. 친구들과 술 마실 땐 안주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5만 원.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는 대가가 고작 이건가? 아니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150억 통장을 쥐었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진 않았는데 이게 내 땀값인가? 철민 씨는 지폐를 두 손으로 곧게 펴서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됐고 내일도 나올 거냐? 송 노인의 퉁명스러운 질문에 철민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주머니 속 5만 원의 온기가 그를 붙잡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그럼 가서 자. 내일 새벽 4시까지다.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철민 씨는 가게 구석의 쪽방에서 쭈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좁고 눅눅한 방이지만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침대보다 더 달콤하게 잠이 듭니다. 새벽 3시. 낯선 소리에 철민 씨가 눈을 떴습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둑인가 싶어 살금살금 나가본 철민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송 노인이 홀로 앉아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이리리 가위로 잘라내고 뼈를 꼼꼼하게 씻어내는 노인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불을 조절하는 구분 등 그 모습이 마치 기도를 올리는 수도승처럼 보입니다. 철민 씨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낮에는 그렇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괴팍한 노인이 음식 앞에서는 저토록 진지하고 정성스럽다니요. 송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다. 속이면 안 돼. 내 땀이 들어가야 남의 속을 데우는 법이야. 요령 피우면 혀는 속여도 몸은 못 속여. 그 말은 마치 철민 씨의 뼈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1년 전 요령과 행운만 바랐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로또라는 유행으로 얻은 150억은 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송 노인이 새벽마다 흘리는 저 땀방울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깊은 국물 맛으로 남는다는 것을 철민 씨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돈의 액수만 봤지 무게는 몰랐구나. 쉽게 들어온 돈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다 날아가 버렸지만 이 영감이 끓이는 국밥 한 그릇, 내가 오늘 번 5만 원. 이건 천근만근 무거운 진짜 돈이야.
철민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눕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5만 원짜리를 다시 꺼내 만지작거립니다. 거칠어진 손끝에 닿는 지폐의 감촉. 철민 씨는 결심합니다. 이 5만 원을 시작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돌탑을 쌓아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송 노인은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철민 씨를 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빗자루 들고 마당부터 쓸어. 네, 알겠습니다. 철민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빗자루질하는 그의 동작이 어제보다 훨씬 경쾌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50세, 남들은 은퇴를 준비할 나이에 막내부터 다시 시작하는 박철민 씨. 그의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겠지만 이제 그는 적어도 맨발은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튼튼한 신발을 신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어디 쉽나요? 작심삼일이라고 철민 씨의 이 결심을 흔들 만한 유혹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며칠 뒤 가게 앞을 서성이는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과연 철민 씨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해서 몸이 좀 편해지고 배가 부르면 슬며시 딴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철민 씨가 국밥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죠. 가게 앞 골목을 쓸던 철민 씨의 빗자루가 멈춥니다. 전봇대 아래 누군가 흘리고 간 로또 복권 한 장이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거든요. 철민 씨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잽싸게 복권을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모르잖아.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이거 한 방이면 이 지긋지긋한 설거지도 끝이야. 1등까지는 안 바란다. 딱 빚 갚을 정도만. 2등? 아니 3등이라도. 그날 오후 내내 철민 씨의 엉덩이는 들썩거립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온통 복권 생각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철민 씨는 몰래 가게를 빠져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권 QR코드를 확인하려는 순간 거기서 뭐하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 송노인입니다. 철민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복권을 떨어뜨립니다. 송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복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지팡이로 꾹 눌러버립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종이 쪼가리에 내 인생 걸고 싶냐? 아, 아닙니다. 그냥 누가 흘렸길래. 흘리긴 누가 흘려. 내 마음이 흘리고 다니는 거지. 똥오줌 못 가리고 아직도 헛꿈이나 꾸고 앉아 있어? 송노인의 호통에 철민 씨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송노인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철민 씨에게 던집니다. 받아. 이게 뭡니까? 내 트럭 열쇠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청소 장비들 내가 다 가져가. 철민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1톤 트럭, 그리고 고압 세척기와 각종 청소 도구들. 송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입니다. 어르신, 이걸 왜 저한테? 나야 이제 늙어서 힘쓰는 일 못해. 너 그거 가지고 나가서 돈 벌어와. 설거지해서 언제 빚 갚을래? 몸뚱이 멀쩡할 때 나가서 땀 흘려볼란 말이다. 하지만 저는 청소 기술도 없고 영업도 할 줄 모르는데. 닥치고 해. 바닥부터 기어봤으니까 더 잘할 거 아냐. 세상에 더러운 거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 빗자루질 한 번에 100원, 걸레질 한 번에 500원.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갚아. 로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송노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응원에 철민 씨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릅니다. 그건 150억에 당첨되었을 때의 흥분과는 다른 묵직한 결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 영감이 나를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또 도망치면 진짜 쓰레기지. 박철민, 이제 내 손으로 진짜 기적을 만드는 거야. 그날부터 철민 씨는 철민 클린이라는 촌스러운 스티커를 트럭에 붙이고 서울 바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죠. 명함을 돌려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고 기껏 들어오는 일이라곤 남들이 다 꺼리는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장 청소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철민 씨는 악취가 진동하는 상가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오물이 옷에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기 안쪽에 머리를 박고 소리 닿지 않는 곳은 손을 넣어 닦아냈습니다. 우,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송 노인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 땀이 들어가야 남의 속을 데운다. 철민 씨는 이를 악물고 변기가 새 것처럼 반짝일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철민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땀과 오물로 뒤범벅된 얼굴. 예전 펜트하우스 거울에 비친 명품 정장 입은 박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냄새나는 청소부 아저씨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씩 웃습니다. 박 회장보다 지금 내가 훨씬 멋있다, 임마. 적어도 지금의 너는 가짜가 아니잖아. 그때 화장실을 들어오던 상가 번영 회장이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아니, 화장실에서 광이 나네? 우리 상가 지어진 지 20년 만에 이런 꼴은 처음 보네. 사장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아,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고 대충 하면 찝찝해서요. 철민 씨의 성실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철민 클린에 맡기면 헌 집도 새 집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하나둘 고정 거래처가 늘어나고 철민 씨의 트럭 조수석에는 컵라면 대신 계약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어느 늦은 밤 철민 씨는 송 노인의 가게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있네요. 어르신, 이거. 송 노인이 무심하게 쳐다봅니다. 뭐냐, 그건?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트럭 빌려주신가, 그리고 저 사람 만들어주신 값입니다. 아직 다 갚으려면 멀었지만 우선 이자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봉투를 열어본 송 노인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수북합니다.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땀과 기름에 절어 냄새나는 돈들. 송 노인은 그 돈뭉치의 무게를 압니다. 냄새나는 돈이구만.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라. 내 돈 내고 먹을 테니까. 송 노인의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인정을 철민 씨는 알아듣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습니다. 철민 씨는 국물을 들이키며 생각합니다. 이 국물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자, 이제 철민 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빚도 갚아나가고 있고 일에 대한 보람도 찾았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가족들입니다. 과연 철민 씨는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변해버린, 아니 원래대로 돌아온 철민 씨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가게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철민 씨의 트럭 위에 하얗게 눈이 쌓이네요. 이 눈처럼 철민 씨의 지난 과오들도 덮일 수 있을지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세월이란 놈은 참 공평해서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철민 씨가 트럭 핸들을 잡은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네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은 아니지만
철민 씨의 인생을 다시 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철민 클린의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내를 보세요. 검게 그을린 피부와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빛나는 박철민 씨입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는 든든한 직원 3명이 따르고 있거든요. 사장님, 오늘 강남 빌딩 외벽 청소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건물주가 아주 만족하던데요. 그래, 고생들 많았네. 오늘은 내가 삼겹살 쏜다. 직원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철민 씨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150억을 가졌을 때의 그 거만했던 웃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속이 꽉 찬 열매가 내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날 저녁 회식을 마친 철민 씨가 향한 곳은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빌라촌.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좁은 골목길이지만 철민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한 손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한 상자가 들려있네요. 띵동. 초인종 소리에 철민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심호흡을 합니다. 수백 번 연습했던 말이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입이 바짝 마릅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리운 목소리. 아내 미연 씨입니다. 문이 열리고 미연 씨와 딸 지은이가 놀란 눈으로 서 있습니다. 3년 전 악담을 퍼부으며 내쫓았던 바로 그 가족입니다. 철민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지은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기름때 낀 손톱과 터진 손등이 그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연 씨는 다가가 철민 씨의 거친 손을 잡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당신 손, 왜 이렇게 됐어? 아니야, 이 손이 나를 살렸어. 그리고 우리 가족 다시 만나게 해줬고, 철민 씨는 품 안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 내밀었습니다. 0이 9개 찍힌 150억짜리 통장은 아니지만 지난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 통장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우리 세 식구 발 뻗고 잘 집은 마련했어. 나 이제 진짜 가장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 지은이가 달려와 철민 씨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아빠, 냄새나. 근데 땀 냄새가 술 냄새보다 100배는 더 좋아. 철민 씨도 미연 씨도 지은이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150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흩어졌던 가족이라는 조각배가 이제야 비로소 단단한 밧줄로 묶였습니다. 행복은 로또 번호 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 내 아내가 잡아주는 따뜻한 손, 내 딸이 불러주는 아빠라는 이름. 이게 진짜 당첨금이었어.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다음 날 철민 씨는 다시 트럭을 몰고 송 노인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간판을 뜯어내고 있네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철민 씨가 놀라 뛰어들어가자 텅 빈 가게 안에 송 노인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왔냐? 시끄러워서 원. 재개발한다고 나가라네. 뭐, 어차피 늙어서 힘들던 차에 잘 됐지. 아니,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고향으로 가야지. 흙냄새 맡으면서 남은 생 조용히 살란다. 송 노인은 덤덤하게 말하며 철민 씨를 봅니다. 철민 씨는 송 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인 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철민 씨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꽤 두툼합니다. 빌린 돈 원금은 다 갚았고 이건 제 마음입니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 이미 한강 귀신 됐을 겁니다. 송 노인은 봉투를 잠시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철민 씨의 가슴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어줍니다. 됐다. 나는 국밥 팔아서 번 돈으로도 충분해. 그 돈은 내가 가져. 안 됩니다.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럼 나중에 내가 진짜 돈 떨어지면 그때 내가 나 밥 좀 사주든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송 노인은 철민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 인생의 빈 깡통, 이제 다 채웠냐? 철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덜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로 채워야 할지는 압니다. 돈이 아니라 땀이랑 사람으로 채우려고요. 송 노인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철민 씨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너는 이제 진짜 부자다. 송 노인을 태운 용달차가 멀어질 때까지 철민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철민 씨는 눈물을 훔치는 대신 주먹을 불끈 줍니다. 돌아오는 길 철민 씨는 우연히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게 됩니다. 1등 80억 당첨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 있네요. 3년 전에 자신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철민 씨는 트럭 속도를 늦추고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차를 세우고 줄 끝에 섰겠지만 지금은 그저 씩 웃고 맙니다. 많이들 사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제 당첨 번호는 매일 아침 흘리는 땀방울 속에 다 있거든요. 오늘 흘릴 땀이 내일의 당첨금인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철민 씨는 엑셀을 밟습니다. 트럭이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의 트럭 짐칸에는 청소 도구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팡파르처럼 들리네요. 53세 박철민. 그는 빈털털이지만 마음의 통장만큼은 그 누구보다 꽉 찬 진짜 부자입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